그럼 가볼까요? 이게 지금 상황은 일단 어마어마하게 촉박한 시간에 전체 분위기 이렇게 몰아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비례 정당 하나 만들자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하나는 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금 몇 갈래의 논의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지금 이제 아주 최근에 급속하게 떠오른 논의는 주권자 회의인가요? 그분들 중심으로 하고 해서 정치개혁 연합이라고 하는 가칭 그런 이제 플랫폼을 기본으로 해서 선거 연합 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정봉주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례민주당, 아니 열린민주당이죠. 을 창당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데가 이제 몇 군데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이 얘기를 하셨지만 플랫폼 정당으로서 자기들은 출마하지 않고 하는 최백은 교수를 중심으로 플랫폼 정당으로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한테 와라, 자기들 객관적으로 플랫폼이 돼주겠다 이런 흐름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의당이나 4+1에 속했던 주요 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지금대로 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쪽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논의가 그렇게 좀 약간 갈라져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조금 모아지는 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선거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연합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 선거를 치른 다음에 각자 소속 정당들로 복귀하고 필요한 거에 최소한만 그 연합정당의 이름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지금 논의가 좀 되는데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두 분 다 지역구 민주당 후보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선거 연합 정당이 만들어지면 지역구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지역구 나간 후보들은 중도층이 움직인다. 싫어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그것부터 이야기 한번 좀 해보죠. 뭐. 글쎄요. 저는 적어도 우리 지지자들은 국회의장을 미통당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원칙적으로 볼 때 미통당이 그런 위성 정당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지 못하다라고 꾸짖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하느냐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 선거는 현실이라, 아니 국회의장을 야당한테 내주면 나머지 2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뭘 하란 말이냐. 그리고 당장 대통령 탄핵 카드를 이걸 실효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수시로 써먹을 것이 뻔합니다. 다음 국회에서. 개혁 끝이잖아요. 일단은. 개혁 끝, 대한민국 전진 끝 이런 그렇죠. 상황이 네.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미통당과 똑같은 방식의 위성 정당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당원들 또 지지자들도 그것은 반대를 하지만, 그 밖에 제3지대 속에서 연합정당 방식으로 나오는 안이라든지 혹은 다른 정당과의 중소정당과의 선거연대 방식으로 나오는 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논의 끝내고 다음 주에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것이 저는 대세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지역구 후보로서 그런 이제 위험 소지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코로나가 훨씬 더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합해서 어떻게 선거를 잘 치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정치개혁과 관련된 우리 당의 어떤 약속을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이게 오히려 영향을 더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위험 요소를 할 수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아까 금방 복비가 말한 대로 이제 4+1에서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주도해서 패스트 트랙을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꼼수에 너희도 동의를 하느냐. 이 첫 번째, 이 약간 이제 원론적 도덕적 이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의당이나 기타 이제 민생당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 야 이거는 결국 민주당이 또 뭘 먹으려고 결국 4+1에서 약속했던 다당제 구도가 아니고 양당 구도로 자기들이 또 자기 욕심을 사실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우리는 지역별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쪽 표가
잠식을 하게 되는. 그래서 후보가 이제 난립을 함으로써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뭐 이 두 가지 이제 고민이 있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민주대연합 혹은 민주적인 정치를 원하는 사람들의 세력연합 이런 차원으로 문제를 원칙을 두면 풀 수 있다. 즉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면 최재성 의원이 주장한 대로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에 대한 욕심을 과감하게 확 내려놓는 방식. 그게 뭐 어떤 방식이 됐든지 여러 방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원칙으로 정하고 사전에 뭐 이렇게 서로 논의가 좀 될 수 있도록 여지를 연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혹은 뭐 또 이제 이 민주 진영이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집결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상당히 받으면 그게 또 어찌 보면 서로가 더 높은 차원으로의 다당제 연합 정치의 새로운 장을 대한민국의 지금 개정된 선거법의 실질적 취지가 달성되는 방향으로 오히려 이게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 다당제가 많이 이 발달된 이유가 이런 이제 비례대표 의석이 상당히 많고 비례대표 표를 기본으로 의석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 연합 정치가 상당히 발달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는 오히려 좀 지평을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처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하고 개혁을 할 때는 일단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등의 위성정당이 만들 거라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없었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선거제 안 바뀌면 가장 이득 보는 게 민주당이라고. 근데 굳이 본인들이 했던 그 정치 개혁에 있어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중소정당 몫으로 남겨두는 의미가 크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큰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고 봐요. 선거법 이 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지금 허가를 해준 상태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정의당 등이 계획했던 어떤 그 원내 교섭단체 같은 원대한 목표가 깨지는 것 때문에 당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만약에 선거가 자유한국당이 1당 간다든지 하는 또 지금 여당이 뭐 1000패에 가까운 정도 의석을 얻는다든지 하는 상황이 되면 모든 책임은 오히려 정의당한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의당, 민주당 둘 다 공멸이라고 봐야죠. 네. 둘 다 공멸. 그러니까 지금 대승적으로 계획했던 그림은 있을 거예요. 저는 정의당도 막 많은 사람들이 비례대표 나오겠다고 막 모여들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자신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상당히 얼그러지는 측면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거 아니에요. 민주 진보 개혁 세력 다 모여서 하나의 비례정당 하나 만들자. 지금 가장 큰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비례대표 순번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순서가 있겠죠. 또는 지금 의석 비율이라든지 지지율 비율로 집어넣고 그렇게 되면 지금 원외 정당들 꽤 많은 정당들이 원내 정당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원이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미통당이죠. 미통당의 다수당 되는 거, 일당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논의되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 정치 민주화와 민주주의 진전을 바라는 제 세력과 시민의 입장에서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시민들과 제 정치 세력이 애초에 개정되었던 선거법 지금의 그 선거법의 취지에 맞도록 제 정당이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로 작동하게 하는 그런 이제 대응 방안으로 나온 거거든요. 왜? 저쪽이 이상한 꼼수를 썼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응하는 게 아니고 이 소위 제 정치 세력, 민주 정치 세력, 제 세력이 지혜를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원이 한 단계 다른 문제로 규정을 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미래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 개혁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을 했었던 건데 결국 선거법이 좀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이런 꼼수가 허용이 되고 그래서 이 꼼수를 예상하지 못했을 때 본래 취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저 김비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연합정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재성 의원이 우리 17석, 30석 캡에서는 연동형을 적용시키고 17석은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민주당 현재 지지율대로 하면 그래도 한 7석 정도는 가져오는 건데 그것마저도 포기하더라도 바깥에 그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만이 이번 선거법 개정 취지를 올바르게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저는 민주당에서 과감히 그 7석 정도의 예상됐던 비례의석 이것까지 포기하면서 그 본래 선거법 취지를 살려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정의당에서 정의당이란 이름으로 원내 그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은 거 알죠? 바라는 거 알지만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그 7석 그냥 버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 크게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한 한 발 한 발이 참 힘들지만 이것이 서로의 배려 이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큰 그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앉아 있었던 많은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뜻을 이번 총선 속에서는 그래도 제도권 내로 최대한 많이 들여오게끔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논의를 좀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부탁의 이게 말씀드리고 이제 싶어요. 외국에도 보면은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경우만 해도 스페인도 보면은 정치가 우리처럼 개판이라고 하는데 중에 국민들이 느낄 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포데모스라고 하는 유명하죠. 예 15M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바탕으로 발음이 좀 틀렸어요. 원래 뽀데모스라고 있어요. 포데모스 뽀데나는 그런데 이제 포데모스가 이제 뭐 뭔데 못 쓴 줄 알았어. 우리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이런 뜻이라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한때 유명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기존 정치권을 불신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사해서 만든 정당이었고 지방선거나 유럽의회 선거 이런 거 하면서 바람을 일으켰던 선거고요. 이태리에서도 오성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과 함께 굉장히 유명했던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실험하는 그런 데로 유명한 데인데 거기도 보면은 시민들이 만든 정당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대 정당들하고 경쟁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이 비례대표가 발달한 조건에서 다른 정당하고 연합을 해서 비례대표 연합정당을 꾸린 게 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뭐 뉴질랜드에도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정당이 실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고요. 독일이나 이런 외국의 이제 비례대표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는 연합 정치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이제 7개 당이 있으면 4개가 합쳐서 선거를 치르고 또 평소에는 자기들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돌아가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이 원래 의사결정 체계에서 4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의석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는 따로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그 대회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합해서 출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제 새로운 선거법 체계를 가진 나라가 됐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우리가 그런 이제 연합 정치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 열린 자세 이런 걸 한번 가져볼 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히려 민주당도 특히 그런데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래서 소수자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 뜻을 펼 수도 있는 그게 정당하고 국민들에게 미래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한번 토대 이런 걸 한번 만든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상대 존중 이렇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프레임이요. 사실은 지금 반문연대처럼 지금 미통당이 계속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심지어 국민의당 호남 출신들까지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 안철수하고는 뭐 선거 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 보면 사실상은 그 반 새누리연대 뭐 산 미통당 연대도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다당제를 염두에 둔 개혁에 좀 가까운 거고 소수 정당들이 표를 너무 사표화되는 것을 좀 이렇게 어떻게든지 국민의 뜻을 반영해 보자는 취지가 있다고 하면 사실상 뭐 이념이 다르면 또 크게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미통당 연대 개념으로 아예 시민들 주도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 정당들이 있는 그 정당들이 어떤 순번 룰이 정해지면 비례대표를 파견을 하고 그 지금 뭐 지지율이나 국회의석 반영해 가지고 하면 총 47석 중에요. 병립형 포함해 가지고 47석 중에 뭐 자유한국당이 뭐 심한 경우는 25석에서 30석 넘게 가져간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시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7석 중에 그러니까 반 문재인 연대하고 반 미래통합당 뭐 이 연대가 이렇게 한번 부딪혀 가지고요. 다시 자기 정당으로 돌아가는 당선되는 후에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다수당이 되면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를 다시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아무것도 못하죠. 이 상태로 가면 안 되는 거라서 저는 머릿속에 20석을 꿈꿨던 분들 입장에서야 서운하거나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만 그 당도 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뭐 너무 성급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정의당만의 이름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우리 국내 이제 앞으로 그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정의당의 역할을 한 대폭 좀 높여보자라는 그런 그 취지가 있었을 터인데 잠시 좀 그 접어뒀으면 좀 미뤄뒀으면 혹은 이거를 통해서 또 완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회찬 대표는 사실 그 전에 페이퍼 정당 만들자고 제안도 하고 유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의당의 논의가 잠시 늦어지면 좀 개문발차라도 해야 된다. 전체 시민사회와 민주당까지 해서 서로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그 개혁을 위한 연대 정당. 아 그렇죠. 개혁 벨트라고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까 그 반 뭐 미통당 연대는 안 되고 느낌적으로는 개혁. 정치 개혁 벨트. 예. 예. 그 근데 개혁 벨트는 무슨? 이게 제가 구청장 할 때 겪었던 경험 중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재벌 유통회사들이 만들었던 SSM이라고 있어요. 그죠? 슈퍼마켓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 그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고 슈퍼마켓 입점을 좀 제한하는 거리 제한도 두고 큰 이제 마트들이 못 들어오게 거리 제한도 두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큰 이제 소위 이마트 뭐 몇 개 이런 데들이 SSM이라는 걸 만들어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가지고 우리 동네에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그 2개 입점하는 걸 하지 말라. 이렇게 결국 제가 이겼거든요. 막 언론에 나고 난리 났었는데 이번 경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아 이게 중소기업들이나 우리 상인들의 어찌 보면 전용 업종 비슷하게 선거법을 만들고 다당제를 하자, 다양성을 주자고 했는데 아니 이게 덩치 큰 쪽에서 다른 이름으로 슬쩍 바꿔가지고 SSM을 만들어가지고 큰 걸 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되겠냐 이거죠. 이 꼼수.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파괴적이거든요. 그때 꼼수는 또 그뿐만 아니라 일정 면적 제한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적 제한에서 한 평 정도 줄여서 들어와. 별의별 꼼수가 그러니까 다 횡행했었는데 그때 결국 우리가 이제 막아내고 했던 예, 거니까. 예. 지금 그 시간은요. 믿습니다. 어쨌건 그 연합 정당이든 막 여러 가지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대중의 그 분위기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합 정당을 하나 만들자. 민주당만을 위한 당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연대가 살아 있으면 21대 국회에서는 상당 부분 개혁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그러니까 연합 개혁 정당 뭐 이런 개념의 출신이라고 하면 자기 각자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어떤 개혁,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국민들한테 그 각인이 된다면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 어쨌든 정의당 이분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면요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저렇게 안 한다고 내고 있기는 한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문발차를 주장합니다. 그렇죠. 개물발차하고 나중에는 올 테면 들어와라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고.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를 하면 안 되고요. 예, 지금 예. 한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다행이에요. 예. 이쪽 손들어주자 저쪽 손들어주자 막 하면 나중에 이게 난리가 나는데 어쨌건 비례 뭐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비례연합 정당 쪽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윤건영 그 후보 맞나요?
공천 받았죠. 됐나? 예, 전략 공천했죠. 그부터 해서 이제 의병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 정당의 이름으로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의병으로 그들이 앞장서서 역사를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기대를 좀 알겠습니다. 가져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